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입니다. 오늘 2019년 8월 8일 목요일 각 언론 매체에서 들어온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뉴스를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판 헤드라인 뉴스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의 인터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본의 규제가 스마트폰도 위협을 하고 있으며 3, 4개월 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기는 내년에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고동진 사장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교사는 아이를 때리고 원장은 성추행을 하고 강북구 구립 어린이집 피해 어린이만 8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들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피해를 호소한 어린이는 모두 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호를 해야 마땅할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사립도 아닌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장이 아이들을 때리고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 매우 놀라울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덕 어린이집은 구립 사립을 막론하고 발본석원에서 이 사회에서 추방해야 마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기사는 문 대통령 일 얻는 게 뭔지, 무역 보복은 승자 없는 게임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이 얻는 게 뭐냐, 무역 보복은 승자 없는 게임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실린 뉴스는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주미대사에는 문정인, 이렇게 해서 내일 6,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퇴임한 서울대의 조국 교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미대사 문정인이라는 것은 현재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마디 했네요. 사법 파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한미동맹 파괴자를 주미대사에 앉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아래 기사는 이와 관련한 조국 교수에 관한 기사입니다. 입각설이 있는 조국 교수가 서울대에 복직을 해놓고 2학기 강의 계획서는 안 내놓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퇴임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에 다시 복직을 했지만 곧 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교수가 정치 참여를 한다든가
내각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것은 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로서는 적지 않은 불평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자꾸 옳으냐 그르냐 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에서 교수회의를 통해서라도 원칙을 세워서 교수들은 입각을 한다거나 정치판에 뛰어든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교수직에서 퇴직을 한 뒤에 하야도록 교칙을 아니면 교직원 규칙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행 교칙이나 교직원 규칙을 그대로 놔두면서 백날 폴리페서니 한가주망이니 해가면서 말장난이나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대 같이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 다음 기사는 16일 만에 청와대에서 또 기업들을 호출했다.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정치쇼인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중단한 틈을 타가지고 새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을 보니 협상 재개는 회의적이다 라고 언급했다는 기사가 하나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문가 황철성 교수가 한국 수출이 막혔다고 일본 기업이 파산한다고 세계 어디든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얘기다 하는 전문가다운 언급을 한마디 하셨네요. 그 다음으로는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특이하게도 26호 공장 끔찍한 비극의 역사 불바다가 된 미사일 이란 제목으로 해서 북한의 무기 공장인 26호 공장에서 무기와 폭탄이 폭발해서 1000명이 넘는 그런 사상자가 낸 옛날 얘기를 기사화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말미에 다시 오늘의 하이라이트 뉴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닷컴의 세 번째 기사네요. 세 번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충북 중학교 여교사 남학생과 성관계 징계위 회부 방침,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은 충북에 있는 중학교의 여교사가 재직 중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서 징계위에 회부를 할 방침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기사가 다른 일간 신문들에도 여기저기 올라와 있는데요. 한 기사에서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결국 쪼개지는 민주평화당, 반당권파 10명이 집단 탈당하기로 했다 하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민주평화당 안에서
정치인들이 계파별로 나눠져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어왔었는데요. 결국은 당권파는 남고 반당권파가 10명 정도 집단적으로 탈당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 아래 기사는 이미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문 대통령이 한일 경제 국민 모두 피해 승자 없는 게임이다 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보복을 주고받는 갈등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언급을 했다는 기사를 중간 정도에 싣고 있네요. 그 밑에는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 눈에 띕니다. 지금 옥중에 들어가 있는 최순실 씨인데요. 최순실 씨가 옥중 편지를 보내서 딸에게 유라야 30억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워낙 그 교도소 안에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도 나름대로 정보가 빨리빨리 유통되는가 봅니다. 그 최순실 씨가 따님에게 30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하면은 그 얘기 속에는 앞으로 돈을 쥐고 있는 게 제일이다, 이런 정보를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기사는 또 조국 전 민정수석 얘기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국 연일 극일 SNS 항일운동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항일운동하다 고초를 겪은 집안 사연이 숨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삼은 농촌경제사회였고, 그러다 보니 시족의 개념이 매우 강한 그런 사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중이라든가 가족 중에 항일운동한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내면서 가정이나 가문, 문중 일원 중에서 항일운동, 반일운동 안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안 나온 집안이 있겠나 싶습니다. 물론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인사 김지태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과거의 조상 중에 누가, 가족 중에 누가, 그 가족이라고 해봐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도벌이 되겠죠. 본인이나 형제가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항일운동을 했다, 반일을 했다, 이렇게 내세운다는 것은 지금 와가지고 말하기가 좀 낯가지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일이나 반일로 따지면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안 한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친일한 걸로 따지면 36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친일을 하지 않은 그런 가족이나 가문이나 문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현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친일, 반일의 아픔을 씻고 지나간 역사로 묻어두고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뽑아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또 조국 씨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서울대 이영훈 교수, 요즘 최근에 그 식민지 시대 때 관련된 책을 한 권 낸 분이신데요. 이분이 낸 책을 가지고 조국 교수가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가 조국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무튼 조국 교수는 한쪽으로는 SNS에서 반일하랴, 자기 집안의 문중 얘기나 가족 얘기를 찾아가지고 우리 집안도 항일하고 반일한 집안이다 또 해명을 하랴, 같은 서울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에 대해서 또 법적인 대응을 하랴, 거기에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시간에 무슨 결el이 있어서 법무부 장관을 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미국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눈에 보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흑인 노예 다루듯 말 탄 채 밧줄로 끌고 가는 사진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군요. 아마도 흑인을 말을 탄 백인이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사진이 하나 미국에서 공개가 돼서 과거 노예 시대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한다 해가지고 논란이 되는가 봅니다. 그 아래쪽은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인 고이즈미 전 수상의 차남이 연상의 전직 아나운서와 결혼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이즈미 전 일본 수상은 공과를 떠나서 그래도 아베 총리와는 결이 다르게 조금 더 중도적인 그런 행동을 보인 총리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아들이 차기 총리 후보라고 합니다. 부디 차기 총리 후보인 이 고이즈미 전 수상의 차남은 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반정동영 그룹 10명이 12일 탈당한다. 평화당발 정계개편 신호탄. 이란 제목의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기사는 일보복셈법 복잡해진 정부, 화이트국 배제 맞불 연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부가 일본에 대항을 해서 화이트국 배제하는 그런 맞불 놓는 것을 조금 연기하는 그런 모양새인가 봅니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의 인터넷판, 그 다음에
오프라인판에도 크든 작든 조그맣게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뉴스는 인권위에서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가 서서 대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기를 할 때도 서서, 앉지 못하고 서서 서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